이번 세션에서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라는 별도의 탭이 있고 거기에 ROI가 계산되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라운드마다 의사결정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이 실행된 다음에 마감을 하면 그 마감의 내용에 따라서 재무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재무보고서에 ROI가 나옵니다. 재무보고서는 왼쪽 일반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탭 중에 있습니다. 클릭해 들어가 보면 재무에 관련된 상세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투자 수익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서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지 나오는데 PPT로 우선 설명을 하고 나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대부분 게임을 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OI로 순위를 결정짓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밸런스 시트, 즉 재무상태표와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포괄 손익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P&L이라고도 하는데 프라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총 매출부터 시작해서 관련 비용은 모두 빼고 단기 순이익까지 가는데 매출액과 비용 두 개의 계정을 가지고 만듭니다. 밸런스 시트는 자산, 부채, 자본 세 개의 계정을 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ROI는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 두 개를 병합하여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ROI가 높은 팀이 이기는 걸로 됩니다. ROI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ROI는 영업이익을 투자로 나눠서 100을 곱한 것입니다.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여기서 판매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을 뺍니다. 계약된 매출액은 액면 매출액입니다. 판매 수량, 즉 총 6개월 동안 판매했던 수량에다가 판매 단가, 그 다음에 계약 지수를 곱합니다. 참고로 판매 단가는 정해져 있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 단가 자체를 높여서 매출을 높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액을 높이려면 판매 수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판매 계약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판매 수량도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판촉 활동을 아주 강하게 했다면 수량이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지 몰라도 대부분은 거의 수량이 같다고 봅니다. 특히 초기 라운드에서는 수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매출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확 올라간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꾸준하다고 보고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된 매출액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판매 계약 지수를 올리는 겁니다. 이 계약 지수는 영업에서 고객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 지수 1을 중심으로 해서 1보다 크면 같은 수량을 팔아도 금액이 크고 1보다 작으면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계약된 매출액에서 페널티 보너스까지 감안한 상태를 바로 실현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246만 848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재비 생산비 혹은 일부 간접비 이것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GS, Cost of Goods Sold라고 합니다. 이 매출원가를 빼면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원가는 팔린 제품의 원가인데 노트북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노트북을 고객에게 150만 원에 팔았을 경우 판매 가격 150만 원의 노트북 원가가 얼마냐 묻는다면 이것이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재, 인건비, 일부 간접비, 고정비 이런 것들을 COGS라고 합니다. 주로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에서 이 매출원가를 감안하면 총이익이 나옵니다. 총이익을 GP 혹은 GM, 즉 그로스 프라핏 혹은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판매관리비는 간접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판매 관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매 관리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14만 9,970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즉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실현된 매출액에서 모든 관련 비용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제 투자로 나눈 것이 ROI입니다. 투자에는 뭐가 들어있나 보면 건물, 설비, 재고도 투자로 들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고 그리고 지급 조건입니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구매 쪽의 지급 조건, 그 다음에 판매 쪽의 지급 조건, 페이먼트 텀입니다. 그것까지 감안된 상태에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투자로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고 이 ROI가 마이너스 3.97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서 상세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게임은 투자 수익률로 승부를 건다고 했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5.9가 나왔습니다. ROI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아까 본 마이너스 ROI보다 현재 플러스 5.9가 더 좋습니다. 운영을 잘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첫 출발이 총 매출액, 계약된 매출액, 즉 액면상의 매출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매출액은 6개월 동안 판매한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로 나옵니다. 판매 단가는 기준 정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 지수가 있습니다. 계약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세 개 요소, 즉 수량, 판매 단가, 계약 지수를 곱해서 계약된 매출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너스를 받았느냐, 벌금을 받았느냐를 감안합니다.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페널티 혹은 보너스는 영업에서 고객하고 약속한 고객 서비스, 즉 온타임 딜리버리를 근거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온타임 딜리버리 95%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보다 넘으면 보너스를 받게 되고 그보다 못하면 페널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너스, 페널티 등이 있으면 그걸 감안한 상태에 실현된 매출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보너스를 되도록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너스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 지수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좋은 전략은 보너스, 페널티 둘 다 거의 없는 제로로 가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온타임 딜리버리를 99%까지 할 수 있는데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95%로 낮췄다고 하면 보너스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계약 지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보너스, 페널티를 제로로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매출원가 중에 직접 자재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 노트북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직접 자재비는 금방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성 중 생산비로서 직접 노무비와 일부 고정비,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재비, 생산비,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매출 원가인데 아까 처음에 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총이익이 됩니다. 총이익을 영어로 GP 또는 GM이라고 합니다. 총이익에서 제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유틸리티 비용인 간접비를 뺍니다. 간접비를 빼고 그리고 재고 유지비를 뺍니다. 재고를 끌고 가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재고 자체의 비용이 아닙니다. 재고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캐링 코스트 혹은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고로 묶여있는 비용, 이자 비용,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창고 관련 비용, 그리고 리스크에 관련된 비용 등 세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재고 유지 비용을 보면 산업에 따라서 15에서 35%까지 얘기합니다. 연간 평균 재고의 15에서 35%가 연간 재고 유지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재 취급 비용이라는 것은 원자재와 완제품 창고에서 소속된 직원들, 그 다음에 정규직 직원이 부족할 때 임시직 사용하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또 원자재 검사 비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행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자재 입고 주문당 얼마, 제품 출고할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라는 것은 유통센터에 배송하는 비용으로 선적된 팔레트가 10보다 적으면 65유로, 10에서 24이면 60유로, 20보다 크면 55유로,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시스템이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비용이라는 것은 앞에서 셋업 타임을 좀 줄이겠다 또는 용기 주입 라인의 속도를 증가하겠다, 예방 정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를 해서 비용을 들이게 되면 작업 속도가 증가한다든지 생산성 증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금 지급에 관련된 이자 비용인데 대금 지급이라는 것은 구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료를 사고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좀 천천히 지급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판매할 때 판매하고 나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을 AR이라고 하며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을 빨리 받으면 여러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연간 15%라 나옵니다. 한 라운드가 6개월이니까 라운드당 이자율은 7.5%입니다. 대금을 빨리 받으면 이자 비용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리 받고자 하면 판매의 경우에 판매 계약 지수가 낮아집니다. 구매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만약 지금 지불 조건 기간이 4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를 6주로 늘리면 우리가 2주만큼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주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자 비용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주에서 6주로 하면 구매 계약 지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체는 대금 지급 기간은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품질이나 또는 리드타임 이런 것들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면
지불 조건을 좀 늘려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에서 대금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계약 지수를 낮추면서 이자 부분 금액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전체가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고 합니다. 실현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총이익이 되고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그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투자로 나눕니다. 투자는 건물, 공장, 설비, 그 다음 운영 자본입니다. 건물 설비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 자본이 라운드별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투자 중 AR, A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R, AP는 대금 지불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AR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여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AP는 우리가 원료를 사고 나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도 자산으로 잡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투자 수익률은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화면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왼쪽 일반 정보들이 담긴 메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앞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봤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맨 위에 마이너스 3.97로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 모를 때 I를 눌러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ROI는 투자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회사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므로 이 ROI가 높은 것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각 라운드별로 ROI가 전부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순위 랭킹을 만들고자 할 때는 사전에 특정 라운드에 가중치를 둘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라운드에 대한 ROI를 산술 평균을 할 건지 사전에 정해서 1, 2, 3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계약된 매출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고객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푸드앤그로서리, 랜드마크, 도미닉 이 세 업체별로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바로 6개월 동안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판매 수량 곱하기 기준 단가 곱하기 계약 지수입니다. 기준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도 불가능합니다. 판매 수량, 원래 단가, 계약 지수 3개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보너스와 벌금이 있습니다. 보너스, 벌금 항목도 펼쳐보면 푸드앤그로서리 등 세 업체들의 다 약속한 서비스 레벨을 못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약속한 것, 즉 영업에서 온타임 딜리버리를 얼마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했을 때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95%로 서비스 레벨을 고객에 약속했는데 90%만 맞췄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즉 보너스를 받습니다. 플러스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양보해서 계약 지수를 낮추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너스 페널티를 제로로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고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너스 페널티까지 감안되면 실현된 매출액이 나옵니다. 246만 848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해서 직접 자재비,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에 일부 간접비까지 하면 이것을 합친 것을 COGS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 자재는 뭐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원재료가 있습니다. 5개가 있었는데 얼마씩 들어간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용기 주입 라인에 고정비가 있고 정직원 직원 수입니다. 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면 1년에 4만 유로 비용이 듭니다. 6개월로 보면 1인당 2만 유로입니다. 여기는 직원이 10명이 있어서 20만 유로로 나옵니다. 임시직을 쓴 것도 있는데 임시직을 쓰면 정규직보다 훨씬 더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시직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혼합기 고정비와 혼합기 변동비도 있습니다. 혼합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런 항목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이 금액을 빼주면 이렇게 총이익이 됩니다. 총이익에서 간접비를 뺍니다. 간접비는 에너지, 물, 기타. 우리가 보통 이걸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 물, 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간접비 전체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세 개 항목을 더한 게 32만 4,204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재고를 끌고 가면서 유지해가는 비용들입니다. 재고 유지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자 비용. 이걸 다른 말로 캐피탈 코스트, 혹은 다른 표현으로 기회비용, 어퍼튜니티 코스트라고도 합니다. 재고를 깔고 가는데 만약 그 재고 유지 대신 그 금액으로 다른 걸 했으면 얼마만큼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창고, 스페이스에 관련된 게 있고
세 번째가 리스크 관련 비용입니다. 리스크가 뭐냐 하면 재고가 많으면 도둑 맞을 염려에 보험도 많이 들어야 하고 하다못해 지게차에 찍힐 염려, 과잉 재고로 인해 진부화가 될 염려 등이 전부 리스크입니다. 그런 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합쳐서 재고 유지 비용 37만 2천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 취급비라는 것은 원자재 창고에서 입고 처리를 할 때, 완제품 출고 처리할 때 직원들 비용입니다. 인건비로서 자재 취급 비용입니다. 원자재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창고에 정리하고 창고에 있는 걸 다시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관리비도 보면 원자재 입고에서 그 다음 출고, 이런 관리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물류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비 19만 2천입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비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이자비가 2만 5,479이고 이렇게 전체 다 합친 게 판관비입니다. 121만 4천입니다. 여기 총이익 105만 7천에서 판관비 121만 4천을 빼주면 그제서야 이제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영어로 오퍼레이팅 프라핏, O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투자로 나눕니다. 투자에는 첫째,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기계는 거의 다 변동이 없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재고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을 이 투자로 나누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맨 위에 마이너스 3.97이라는 ROI가 나옵니다. ROI가 높을수록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는 거고 이 ROI는 한 라운드, 즉 6개월 동안의 회사 운영 경영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무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